안녕하세요. 네, 빠숑이 만난 사람들. 네. 안녕하세요. 빠숑이 만난 사람들. 네,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분은 뭐 좋아함을 넘어서 제가 존경하는 분을 모셨습니다. 아유.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제 오신 분이 이제 주로 어떤 투자를 하시냐면요. 저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투자를 다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누구나 가능하다는 것들을 몸소 보여주고 계신 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좀 굉장히 서두가 길었는데 제가 그만큼 어렵게 모셨고 제가 정말 만나고 싶었던 분이기 때문에 좀 서두가 길었습니다. 네, 오늘 모신 분은요. 그냥 닉네임으로 얘기했죠. 예, 크로이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좀 기다리시냐고 좀 줄였었겠다. 제가 소개하느냐고. 예. 일단은요. 크로이님을 아마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것 같고요. 꽤 몇 년 되신 분들은 그렇죠. 아마 이 방송 보신 중에서 투자가 처음이거나 부동산이 처음이신 분들은 잘 모르실 테니까 한번 직접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클로이라고 하고요. 네. 저는 좀 경제적 자유를 좀 일찍 달성하고 싶은 목표에 2002년부터 사실은 빌라 투자를 시작을 했는데 빌라 투자도 하셨구나 하시긴. 사실은 예.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건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렇죠. 주거용, 뭐 상가, 토지, 뭐 사실은 저번 주에 제가 입찰한 거는 사실 그 지분 길막기용, 길막기용 네, 그런 것도 사실 근데 길막기용이지만 거기 지목의 도로지만 거기에 또 상가를 지을 수 있고, 진짜? 제가 그 앞에 도로를 사면 그 뒷분이 맹지가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사자마자 바로 시세 차익을 바로 얻을 수 있는 물건이어서 뭐 그런 것도 투자하고, 그러니까 저는 투자에 있어서 시기와 관계없는 그러니까 다양한 투자법을 하기 때문에 사실 뭐 규제가 오면 뭐 주택의 규제가 오면 토지로 가고 토지가 규제가 오면 뭐 다른 쪽으로 가고 이렇게 계속 순환될 수 있는 죄에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규제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제 소개를 자꾸 하자 보냐면 2003년부터 본격적인 상가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때는 제가 이제 종로 5가에 있는 그 지하 1층에 있는 2평짜리 상가를 제가 매수를 했었었는데 금액대는 그때 3,500에서 600 정도 매수했던 기억 나고, 근데 월세가 35만 원, 굉장히 잘 나왔다는 저는데 제가 최근에 한 13년 보유하다 팔았는데 뭐가 좋았었냐면 그때 이 상가를 산 이유가 제 처음 상가기 때는 사실 뭣도 모르고 사는 것도 있었지만 이게 종로와 그 당시 제가 임장 가면서 현장 탐사를 가면서 종로와 동대문에서 수많은 원단들이 오고 가는 걸 보면서 그렇죠. 이게 원단 창고라고 써져 있고 부동산의 원단이라고 뭐 이렇게 원단 뭐 임대라고 써 있으면 이틀에 가서 다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상가도 그냥 특별하게 아무것도 뭐 고칠 것도 없이 그렇게 13년 내내 있다가 원단에 대한 창고 수요가 있었군요. 네네. 일반인들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지금도 그렇게 있고요. 동대문에. 그다음에 산 두 번째 상가가 종로 지금 가산동에 있는 지식경 산업사의 1층에 있는 상가를 분양받았었는데 그 당시엔 사실은 그렇게 지산이 지금처럼 많이 없을 때 초기 시장이어서. 그럼요. 뭐 대륙 뭐 이런 것도 원래 초기 시기였죠. 근데 그때는 그러니까 제가 도면을 보고 사실 산 그 상가였었는데, 그러니까 앞면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못 들어가고, 근데 도면이 제 상가가 그 이면에 밖에서 보이지 않는 상가였는데 부출입구가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부출입구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밥을 먹으러 올 때,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쇼컷 지름길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 문으로 제 옆에 있는 부치구를 통해서 상가를 이용하거나 나가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거기 직장이 매일 출근하시는 분들 그런 길을 더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중국집으로 사실 임대를 줬는데 좀 그 규모도 컸었네요. 그 정도면. 배달하지 않는 중국집이었는데 그 당시 분양가가 5억 5천에서 6천이었는데 월세가 330이었고 굉장히 잘 나왔어요. 괜찮네요. 그때는 제 월급보다 훨씬 더 많이 이렇게 나왔었고 최종 매도했을 때도 350만 원에 그리고 매도해서, 근데 이렇게 구분 상가 같은 경우는 개별 등기가 있는 상가를 구분 상가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참 월세적으로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 또 관리비도 뭐 좀 관리가 굉장히 편하잖아요. 단 대지 지분이 좀 적은 게 더 흠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상가 투자를 하다가 저도 저 역시 좀 망한 상가 투자도 사실 있거든요. 뭐 서현동의 지하 1층에 있는 제가 푸드코트 투자를 정말 어렸을 때 잘못 투자를 했다가 푸드코트를 하셨어요? 그거는 뭐 저기 등기도 애매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한 8년 갖고 있는데 결국은 좀 큰 브랜드에서 그 전층을 다 사는 바람에 되게 해피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관리비를 몇 년 문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상가 구분 상가를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제가 입찰하는 상가에 계속 폐찰당하고 어떤 날은 100명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게 남들이 보기에는 너무 매력적인 상가들 있잖아요. 뭐 학원 상가는 1층에 봉구수 밥버거, 그 다음에 누구나 다 아는 뭐 지방 상권의 대학의 카페베네 이런 것도 계속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땅을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남들이
진입하지 않는 그 시장에 네. 내가 들어가자. 네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론적으로는 이해하는데 그래 그 원석인 토지에다가 내가 여기다가 상가를 지어서 뭔가를 넣으면 가치가 있겠지. 사람들이 그 과정을 되게 귀찮아하고 힘들어해요. 그렇죠. 해보기도 그렇죠. 전에. 네. 근데 막상 해보면 조금 고통을 당하고 보면 괜찮은데 근데 그 과정을 하다 보고 그 결과물을 보니까 제가 들어간 돈이 사실 1억 5천 이상으로 들어간 돈이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모든 제가 가지고 있는 건물들은 다 3년이 지나서 다 추가 대출을 받아서 거의 원금 회수가 됐고 공사비까지 다 합쳐서 와. 지금 지금 현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이 더 남아 돌아요. 그거하고 다른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와.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이렇게 제대로 된 그러니까 토지를 보고 상가를 올렸을 경우에는 이게 가치를 바라기 때문에 네. 계속 굳이 팔 이유가 없고 특히나 서울에 있는 건물은 상가는 팔 이유가 없다는 거를 제가 더더욱 지금 느끼고 있고 왜냐면 놔둬도 계속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쵸. 계속 대출로 그냥 용돈 받듯이 계속 나와요. 투자금이. 예. 또 그런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조금씩 이제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 근데 지금 투자는 제가 여태까지는 임차를 보통 이렇게 제가 맞췄는데 지금 제가 조금 사업을 하고 처음부터 내가 이기는 투자를 해야겠다. 처음부터 이기는 투자가 쉽게 생각해 보면 상가 투자에 있어서 임차인을 맞춰놓고 시작을 한다면 그게 이기는 투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제일 네, 어렵고 힘든 게 임차인 페넌트를 맞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가족 중에 레스토랑을 그 음식 관심이 가족이 있어서 저희가 처음부터 상가 지을 때부터 상가의 구조조차도 1층은 카페, 옆에는 그 옆에 있는 한옥은 레스토랑, 그 다음에 카페에서 테이크아웃해서 미술관을 가자.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만든 게 사실은 북촌에 있는 미술관 테마형 카페를 만들었고요. 제 블로그에도 그거 있잖아요. 네네, 제가 있죠. 그때 한번 오픈했다고 놀러 오라 그래서 제가 좀 바빠서 못 가다가 나중에 갔었는데 진짜 그건 부럽더라. 네네. 예.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반대 많이 하셨고요.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서 왜 이걸 하려고 그래? 설득하는데 거의 1년 걸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거의 주거 형태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이 이게 과연 어떻게 몇 년 뒤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지도를 통해서 부모님께 이게 엄마 여기 앞에 있는 것들이 이 장막에 거치면 어떤 것들이 들어올지 생각을 한번 해봐봐. 분명히 사람들의 수요는 앞에 있는 큰 미술관도 가지만 뒤에 있는 커피 마시면서 큰 데 가면 약간 피로감을 느낄 수 있잖아요. 작은 한 데 가서 그냥 작은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느낄 수 있는 걸 한번 해보자. 근데 그게 사실은 성공을 했고요. 그래서 요즘은 좀 어떤 거 하고 계세요? 요즘은 제가 옛날에는 조금 임차를 쉽게 맞출 수 있는 것에 집중했다면 지금은 좀 남들이 보지 않는 상권이 없는 곳,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은 곳 그런 곳에 이제 좀 관심을 갖고 좀 물건을 싸게 매입해서 거기다 가치를 입히는 일을 계속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여기가 한 1년 정도 공실을 날 걸 사실 예상을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래도 한번 해보자 해서 매일매일 사실은 임차 제한을 하고 그래서 계속 거기 임차를 제가 사업을 할 생각으로 계속 했었었는데 그래서 근데 사업을 하기 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월세를 많이 받고 싶은 마음에 제가 장사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좀 괜찮은 임차인을 한번 연락해보자. 그래서 연남동에 랜디스톤부터 시작해서 이디야나 약간 그 높은 월세를 감당할 수 있는 대로변에 눈에 띌 만한 종목들, 대형 커피집을 다 연락했고 또 연남동이나 익선동에서 장사 잘하는 친구들 다 접촉을 해서 여기 와서 당신 장사라면 매출 쉐어링을 하자. 이렇게 작업을 건 6개월 동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계속 공사해주고 있고요. 그 외에도 계속 지금 제가 본업인 출판이 본업이어서 출판사도 하고 계시네요. 어린이 유아 출판 하고 있고요. 정말 간간히 실전 강의, 토지 생각 강의 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투자 중이고 저번 주도 사실 입찰해서 폐찰당했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하나의 엄마이다 하니까 삶이 지금 직업은 사실 되게 여러 가지고요. 계속 이렇게 바쁘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들으게 되면 이게 말이 되느냐. 엄마에다가 직장 출근에다가 투자자에다 개발업자에다가 또 그런 다양한 클라이언트들 만나고 또 상업시설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는 제가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요. 어쩜 이렇게 길치냐고. 그리고 정말 깜빡깜빡거리고 이런 것도 되게 심하고 시간이 굉장히 없어요. 그러니까 경제적 자유를 내가 내 아이 곁에 좀 있어주기 위해서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자. 그래서 사실은 투자도 일찍 시작했지만 본격적으로 좀 응집하게 하자라고 시작한 게 이제 2013년도부터 이제 응집하기 시작했었는데 그때부터가 좀
제 인생의 뭐 첫 번째는 가족이고 아이였기 때문에 그 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들은 거의 그러니까 투자하면서 울면서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러니까 투자가 길어지는 게 굉장히 싫거든요. 그러니까 뭐 평생 투자는 지금은 즐기면서 하고 있지만 투자라는 건 응집을 해서 네. 내가 2년이면 2년 뭐 1년이면 1년 그 안에 몇 개의 성과가 있다. 그래야지 지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정말 저는 3, 4년 안에 이런 것들을 빨리 정말 개발하고 건축하고 이런 것도 이루었기 때문에 정말 단 한순간도 즐겁게 투자하기보다는 정말 울면서 투자했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당연히 다 모든 사람들 다 힘들거든요. 직장인들도 다 힘들잖아요. 하지만 좀 얘기가 길어지는데 제가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한다는 다 열심히 살고 있지만 그 이상의 것 내가 자고 먹고 하는 것 그 이상의 걸 하기 위해서 잠도 좀 많이 줄이고 책도 많이 받고 정말 현장에서 정말 눈물 흘리면서 현장에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네. 하셨던 것 중에 뭐 많은 성공 투자 사례가 있었지만 제일 기억에 남고 좀 남들한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지 않겠느냐. 뭐 힘은 들었지만 네. 좀 성공 사례 하나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성공 사례라고 얘기하기엔 그런 게 저는 제가 막 뭐 정말 원더풀한 투자자 뭐 저는 그러라고 생각 안 하고 단지 저는 제가 이 앞에 설 수 있는 이유가 좀 경험이 많은 투자자라고 사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좀 실패한 것도 있었고 근데 다행인 건 그 실패를 어떻게든 극복해서 몇 년 만에 다시 성공사를 맞는 것도 되게 많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종로에 있던 그런 주택, 그 주택 같은 경우는 그 동네를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평당가 되게 싸다. 여기는 대로변이고 지금 현재는 좀 그 정말 그 아무도 지나가지 않는 그런 상권이지만 반드시 몇 년 안에 큰 변화가 있을 곳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내부 구조를 이제 돈을 잔금을 집으려고 들어가 봤는데 너무 엉망진창인 거예요. 지붕은 날아가 있고 안은 다 썩어 있고 쥐도 죽어 있고 얘를 도대체 어떻게 할까? 근데 종로라는 곳이 이것을 리모델링하거나 대수선하기에는 굉장히 까다로운 지역이에요. 그리고 또 민원도 너무너무 심하고 그렇죠. 그 민원과 공사 처음에 좀 시공에 문제가 있어서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되게 효자 물건을 탄생했었고 그 안에 지금 현재 내부 기둥이 한옥에 다 살아있거든요. 한옥에 살아있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내부 기둥이 많다는 얘기는 음식점으로서는 좋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테이블 배치가 큰 기둥대에 다리잖아요. 하지만 그 창을 되게 크게 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한테 있어서는 최적의 어떻게 보면 상가일 수 있고 그 상가를 좀 제가 일부러 하얗게 그 벽을 붙였기 때문에 유일하게 그 동네에서 하얀 상가예요. 그리고 워낙 그게 전면창이 크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다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건 한 번도 공실이 지금까지 그 상가에 난 적 없었고 임대료를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 상가는 놔두면 계속 지금도 사실은 제가 추가 대출을 받았고 여태까지 고생했던 그런 대출이자와 그다음에 그 건축비를 다 회수를 해서 오히려 돈이 한 5천에서 7천 정도가 남은 상황이거든요. 더 들어왔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할 수 저는 조금 제가 어려운 사례를 살짝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늘 지나다니시다 보면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동네가 가장 사실 투자하기가 좋아요. 그쵸. 내가 늘 지나다니는데 여기가 왜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왜 들어왔지? 이런 팬시한 카페가 들어왔네? 이게 왜 들어왔지? 여기 주택가인데 어느 날 길을 보더니 1층에 여기 이런 게 들어와? 그런 변화들을 이렇게 주목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 정말 뭐 권리금이 형성된 상가 같은 그러니까 상권이 좋은 데는 사실은 투자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쵸. 그리고 2층, 3층도 역시 상가로 변해져 있거든요. 근데 주택가나 학원 상가를 보면 전 지금 사실 굉장히 주택을 많이 보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남들이 이미 만들어 놓기 전에 형태를 주택을 제가 이거를 리모델링하고 용도 변경을 해서 상가를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1층까지는 상가로 변하지 않았지만 2층도 상가로 변할 수 있는 그런 상권들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계속 유심히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보시면 남들이 아는 그런 중요 상권 보지 마시고 뭐 사가정이나 연신내나 그 안쪽 이면 도로를 가보시면 나름 이게 그 썩음썩음한 주택들이 꽤 많아요. 그렇겠죠. 구도심 강북 쪽은 많겠죠. 그래서 그런 식의 변화들을 좀 지켜보시다 보면, 그러니까 뭐 제가 성공 사례라고 얘기가 좀 부끄러운데, 그러니까 해낼 수 있고, 저는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을 겪은 상가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끝내놓고 보니까 그 후로는 굉장히 편안하게 월세 받고 있거든요. 네, 이게 좀 얘기가 너무 어떻게 지리하게 가는데.
뭐 이 사례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편의점 맞는 사례도 땅을 볼 줄 아는 눈. 그러니까 땅을 볼 줄 아는 그러니까 이게 상권에 따라서 들어올 수 있는 임차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강의하신 분들도 많지만 뭐 상권이 되게 중요하지만 저는 이제 임차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네. 편의점 같은 경우는 들어올 수 있는 입지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도심지 안에 편의점 포기한 지 오래고요. 너무 비싸서. 건축비 6천만 원, 땅값 진짜 1억 언더. 예, 땅만 찾기 때문에 네. 제가 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경기도 쪽 그리고 뭐 화성이나 뭐 이렇게 약간 평택도 너무 올라서 지금 못 보고 있는 상황인데 평당 100만 원 정도 땅을 항상 보고 있어요. 평당 100만 원짜리도 편의점 만들어도 돼요? 네네. 저는 평당 70만 원 낙찰 받았거든요. 근데 조건이 2차선 도로변 반드시 차들이 양방향을 다닐 수 있는 2차선 도로변에 차량 흐름이 많을 곳. 차량 흐름을 조회하는 사이트도 사실 있어요. 하지만 거기 11시 정도 12시 정도에 서 계시면 저는 주로 공단 상권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2차선 도로변에 산업공단이 있다는 말은 그 산업공단에서 거기서 나와서 점심을 드시는 분들 그리고 공단을 들어가기 위해서 담배를 사서 물을 사갖고 가시는 분들 예, 그런 분들 대상으로 해서 편의점 만드는 입지를 처음부터 파악을 했었고요. 예. 더 좋은 건 그 산달 안에 편의점이 하나가 있으면 그 메이저 다른 경쟁사 편의점 전화를 하시면 돼요. 하셔서 여기 지금 제가 땅을 갖고 있는데 입찰할 건데 혹시 지금 여기 매출 알아보실 수 있으세요? 여기 들어올 수 입지인가요? 그럼 바로 얘기를 해주세요. 아, 그거 진짜 깨알 팁이네요, 진짜. 네. 맞네요. 그리고 심지어는 입지만 너무 좋으면 그분들이 저 같은 경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두 번째 땅 편의점 질 땅을 제가 사실 봤었었는데 땅이 워낙 좋으니까 그냥 저희가 건축까지 해줄 테니 대신 월세는 뭐 한 달에 얼마 5년 계약하자. 예, 그렇게 됐었어요. 그때 그렇게 하면 그 당시 1,000만 원 정도밖에 들어갈 돈이 없었고요. 실투자금이? 네. 와. 네, 근데 대신 그분이 건축까지 다 해준다고 하시니까요. 미니스톱에서. 그래서 그러니까 좀 볼 줄 아는 눈만 있으면 그 지도로 이제 저는 미리 상권 분석하고 만약에 편의점이 안 사실 편의점 들어간다는 거는 모든 뭐 밥집 부동산 다 들어올 수 있는 입지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사실은 했었어요. 근데 지금 사실 제가 실전 강의를 했을 때 저와 같이 투자를 해서 편의점 받으신 분들 많고요. 그런 땅도 많고요.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수업을 들은 친구들은 그런 땅 낙찰을 되게 많이 받아요, 사실은. 예, 그래서 어려운 투자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땅들이 나오기도 해요. 네, 땅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네. 그런 건물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찾다 보면 그 조건 있잖아요. 2차선 도로변에. 예, 그런 걸 찾다 보면 반드시 보여요. 예.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투자법은 아니에요. 아, 최근 뭐 상가들이 운영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공실도 좀 나고 그래서 지금 상가들 분위기가 어떤지 투자할 만한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했던 거예요. 지금 상가 분위기가 좀 저희 자영업자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평균 매출이 일매출이 주말에는 거의 300 찍은 건 좀 많았었고. 그러니까 어떤 자영업을 하고? 저희가 그 레스토랑 하고 있었는데 지난 3월 지난 3월 그다음 올해 지난 겨울까지 일매출이 5만 원에서 10만 원 찍어서 저희가 3개월 정도 폐업을 물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300, 400 찍던 레스토랑이 5만 원이라고요? 관광지 상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가는 상권인데 너무 예쁘죠, 맞죠. 그러니까 그래서 메뉴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매일 올 수 있는 한식 메뉴를 바꿨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자영업이 너무 힘든 시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대로변에 이제 높은 월세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공실이 나게 누가 봐도 상권 불패인 곳에 공실도 나기 시작했고 또 반면에 또 이렇게 코로나가 옴으로써 또 유행하는 업종들 많이 생겼잖아요. 무인 카페, 그다음에 뭐 무인 슈퍼마켓, 예, 그리고 또 요새는 어디까지 갔었냐면 초밥집, 초밥 샐러드 이런 것들을 나오는 그냥 무인 초밥집도 생겼어요. 예, 도레미 프레시라고. 예. 그러니까 이게 무인이 끝이 어디까지를 모르겠어요. 예, 이렇게 가기도 하고 또 배달 시장이 너무나 활성화됐잖아요. 뭐 제일 호황인 것 같아요. 배달 시장은. 저도 제 임차가 하나가 바로고 배달이었었는데 그분들 정말 그러니까 임대료를 아무리 계속 높여도 계속 그냥 임대료를 내시더라고요. 너무 장사가 잘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도로에 이제 신호가 딱 걸리면 차가 주차하잖아요. 그쵸. 앞에 앞줄을 한 뭐 10대가 다 오토바이예요. 특히 주말에는 진짜 말도 못해요, 진짜. 그래서 한때는 이런 얘기도 나왔었어요. 자영업자 사이에서 차라리 그냥 1층 상가 다 필요 없고 우리 그냥 지하 이런 데 들어가서 그렇죠. 후미진 곳 이면에 들어가서 이제 임대료 30-40 내고 죽도록 배달만 해보자. 그렇게 한 제 자영업 친구가 있었었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거든요. 그쵸. 왜냐하면
그 사람과 대면하지 않는 직업들은 굉장히 지쳐요. 요리를 계속하고 알바생들이 견디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양분화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저희 투자자 입장으로서 본다면 저는 자영업자이고 투자자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좋은 기회라고 사실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제 주변 친구들이 어쨌든 간에 10년 이상 상가 투자하는 친구 계속 만나고 있는데 그 친구들 중에서도 이제 구분 상가만 투자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별 등기를 하고 있는 호실이 나눠져 있는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전화를 하면 오늘 낙찰 받았어. 6월 달에도 물건 3개 낙찰 받았어. 와. 예. 근데 그 친구는 이제 현재 구분 상가 팔고 18개 정도 갖고 있거든요. 18개에서 월세가 한 1,400 정도 나오고 있는데 그 친구는 그러니까 개인이 이제 더 이상 대출이 안 나오니까 최근에 법인 만들어서 90% 정도 대출을 아는 은행에서 받았더라고요. 꾸준히 투자를 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작년에 받은 건물 자체가 올해 만약에 내가 이게 3년 전이었으면 받을 수도 없는 금액에 사실 너무 낮게 낙찰을 받았었거든요. 왜냐면 사람들이 아무도 들어오지 않고 규제가 그냥 신권에 그냥 제가 쓴 금액을 또 그냥 받았었어요. 근데 느낀 게 뭐냐면 이게 지금 앞으로 이게 코로나가 풀리고 조금 경기 상황만 좋아진다면 이 건물 자체가 굉장히 올라갈 건물인데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그 규제와 이런 것 힘듦이 저한테는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좀 죄송한 표현이겠지만 죽집의 타이밍을 사실 생각도 했었어요. 네. 오히려 지금 네. 상가 투자하기에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공시를 하고 네네. 상가 운영이 안 되는 것들은 좀 안 되고 딱한 일이지만 네네.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평소 때는 매물도 안 나오는 것들인데 네. 싸게 낙찰이든 매수도 할 수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자들한테는 조금 더 좋은 시기가 됐다. 하나를 더 첨부해드린다면 자는 지인분이 네. 그 지방에서 이제 학원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제 도저히 이게 좀 기회라고 느껴져서 그분 같은 경우도 역시 임차를 맞춰놓고 시작하는 투자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버샵이랑 그다음에 양복점을 같이 하시는데 그런 친구를 같이 영업을 같이 이제 땅을 사고 건물을 올리고 같이 하고 계신데 그분 같은 경우는 이것도 되게 기회라고 생각해서 지방에 있는 땅이란 뭐 5천만 원짜리 30평 40평 땅만 다 매수를 해서 건물을 올려요. 그리고 거기다가 바버샵 그다음에 양복점 올려서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하고 최근에는 이제 서울까지 경기도에 정말 분양가보다 더 낮게 상가를 받아서 계속 상가를 조축하고 있어요. 대출이자보다 자기 영업해서 받은 매출액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게 기회가 아닌 기회라고 생각해서 올해만 벌써 6개 정도 상가를 낙찰받고 그다음에 싸게 상가를 매수를 했어요. 오히려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군요. 그러면은 이제 좀 시간이 많이 돼서 일부를 마무리하면서 좀 할 텐데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좀 할게요. 지금 상가 투자하는 거 괜찮습니까? 저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상가 투자는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그 창업이라는 시장을 생각을 해보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미국이나 선진국 같은 게 창업이라고 했을 때는 보통 뭐 IT 뭐 개발한다, 핸드폰을 뭐 칩을 개발한다 이렇게 이런 걸 창업을 생각하는데 창업 진입 시장이 굉장히 낮아요, 사실은. 예.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창업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대부분 오프라인 상가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렇죠. 것들이.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오프라인 상가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창업을 뭐 지금 사실은 그 오프라인 중에서도 주요 동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동선이 대부분 들어오는 것들이 뭐 카페, 뭐 화장품, 그다음에 뭐 핸드폰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래서 카페를 유치를 하자고 하면 10평, 그러니까 메인 동선에는 주동선에는 10평 정도의 뭐 대표적인 예가 지금 메가커피가 가장 센 메가커피인데 메가커피 같은 경우는 10평, 15평에 들어오는데 테이크아웃 하죠. 배달을 하죠. 홀에서 마시잖아요. 3가지 루트로 돈을 버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창업을 할 때 메인에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인이 꽉 차면 권리금이 차면 그 뒤에 이면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또 뭐 무인화 얘기를 많이 하지만 결국 무인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얘기했던 뭐 도레미 프레시라든지 뭐 무인 카페라든지 그것도 결국은 이면 쪽에 무인화 시스템을 갖춰서 사실 상가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 그럼 이렇게 된다면 상가 투자의 방향을 바뀔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이게 무인화가 가속하기 때문에 뭐 도난 신분 시스템이 더 강조가 돼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옷가게가 무인 옷가게가 있는데 카드를 딱 꽂고 들어가면 내 신분과 내가 나갈 때 뭐 예를 들어 물건을 훔쳐간다고 하더라도 자동차로 결제가 되더라고요. 네. 네. 그 이면 쪽에도 역시나 이렇게 무인화돼서 그 오프라인 상가는 꽉 채워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전히 또 거기서 제가
사업화가 이루어진다면 더더욱 오프라인 상가는 아직까지는 저는 대한민국에서 상업의 이유로 망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인건비 좀 있잖아요. 무인 얘기가 나온 것도 인건비 네네. 문제가 있다는데 최저임금에서 올라가고도 있고 네. 뭐 이런 것들이 상가에서 조금 어려움을 작용하기도 하긴 당연히 하나? 어려움. 옛날에는 저희가 이제 상가를 볼 때 들어갔을 때 테이블 개수가 몇 대인지 테이블 개수가 몇 개이고 보통 테이블 턴 회전을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안에 종업원이 많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만 하더라도 지금 종업원을 2명 정도 사실은 나가신 상태고 저희가 도저히 인건비를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상황인데 대신에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기계화로 대처되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더 그 인건비가 올라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 이런 무인화는 어쩌면 선택인 것 같아요. 자영업자 입장에서는요. 뭐든지 간에 그냥 오프라인 매장은 필요하고 상가는 유효할 것이고 상가는 계속 투자는 계속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